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일절이고 오늘도 롯데 야구가 있었죠. 유튜브로 해서 두 번째 중계 방송을 이제 풀로 다 봤는데요. 이게 롯데 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해서 롯봉이 차오르는 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네요. 첫 경기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렇고 뭐 아쉬운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이긴 했지만 잘하는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가 이 정도의 야구를 한다고? 뭐 이런 느낌? 저만 느끼진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꾸님, 부산우유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습 경기, 삼성과의 경기도 그렇고, 오늘 SSG와의 경기도 그렇고, 주전들도 그렇지만 주전들 외에 이 선수 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선수들이 잘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윤동이가 가장 눈에 좀 띄었습니다. 김민석도 엄청 잘했지만 저는 이제 좀 윤동이한테 눈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윤동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를 치지 않을까? 정말 간만에 물건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게 되면 김민석하고 노진혁으로 테이블 세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이 연습 경기 두 경기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점수 내야 될 때 점수를 내더라. 그 투수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이없게 점수를 내주고는 그런 약간 혈압을 오르게 하는 그런 투구는 안 하더라 적어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습 경기고 아직까지 몸을 끌어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아직 정상적인 페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기는 게 어딥니까? 이기면 일단 기분이 좋은 거고요. 연습 경기 삼성인가요? 지금 연습 경기 엄청나게 연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개막하기 전에 계속 연패하는 것보다 시즌 개막 전에 연습 경기라도 계속 이겨주면 팬들에게는 그게 또 엄청난 기쁨이지 않습니까? 저는 롯데 팬으로서 롯데가 연습 경기든 시범 경기든 정규 시즌이든 물론 이왕이면 정규 시즌에 더 잘 이겼으면 좋겠고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올해 윤동희에게 좀 큰 기대를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동희맘, 보근맘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한동희맘보다 윤동희맘으로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습니다. 배팅을 한번 걸어보고요. 뭐 안 되면 욕을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윤동희 배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사실은 저 같은 아얄못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솔직히 다 조금의 흥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 친구는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또 만들기도 할 거지만 일단 거침이 없더라고요. 물론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이나 윤동이나 타석에서 하는 걸 보면 팀 선배들 어지간한 경력을 가진 선배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뭐 섣불리 덤비지도 않고 헛스윙도 별로 없어요. 제가 두 경기를 보면서 기록지를 따로 이제 만들지는 않았지만
두 경기를 풀로 봤거든요. 잠깐 제가 이제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나이 40 중반에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연습 경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풀로 다 봤겠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컨택이 엄청 잘 된다는 걸 보면서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바로 시즌 초반부터 레귤러로 1군 정규 로스터에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언제라도 롯데 전력에 가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타선 쪽에서는 괜찮았는데 7만원 선수 다 쳐졌고 괜찮았는데 투수 쪽이 조금 아주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아쉽긴 했죠. 스트렐리가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현희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일단 제가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든지 기사를 긁어서 이제 기록을 이제 모아놨는데 스트렐리가 2.2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한현희가 2.1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위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1실점으로 막았다는 거는 이 두 선수의 뭐 노련한 경기 운영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다 정도 생각하고 실전에 들어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정락도 상당히 좀 안타를 많이 받았고요. 문경찬, 김상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투수들 던지는 거 봤을 때 가장 좀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문경찬이에요. 문경찬의 투구 폼이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다들 보셔서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은 자이언츠 TV 이제 하이라이트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문경찬이 예전에 구대성 기억나시죠? 완전히 이제 타자한테 세 포지션이라든지 할 때 등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타자들이 잘 쳐. 뭔가 약간 디셉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구위가 안 좋든 아니면 타이밍 자체가 타자들이 딱 치기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찬은 지금의 이 달라진 투구 준비 동작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맞아나가는 타구 질들이 엄청나게 쭉쭉 뻗어나갔죠. 그래서 문경찬은 디셉션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쓰는 것보다는 좀 구위를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수 쪽에서의 뭐 3실점이 있었는데 투수 쪽은 몸이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게 있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타격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많았다는 점을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롯데 오늘 지난 삼성전도 그렇고 오늘 SSG 경기도 그렇고 보니까 롯데 외야 쪽이 정말로 정말로 엄청 박 터지는 경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석도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오피셜은 내지 않았지만 외야로 좀 굳어지는 모양새고 윤동희도 외야냐 내야냐 오고 가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외야로 굳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외야에서 나름 수비도 잘하고 있고요. 타구 판단도 좋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맡아놨다라는
할 수 없는 선수들 혹은 그 경기에 있는 선수들이 좀 위협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황성빈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그런 뉘앙스 비난은 아니지 비난도 아니고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황성빈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황성빈이 조금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그 어린 동생들이 잘 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연습 경기 엄청나게 잘 친다고 해서 2022년 시즌에 잘했던 황성빈을 바로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튼 감독이라든지 지금 이런 페이스가 계속 이어진다면 서튼 감독이라든지 타격 코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김민석이라든지 윤성빈이 아니 윤동희가 당연히 남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당장 경기를 뛰어야 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지켜보는 팬으로서는 멀리서 보는 한 발짝 뒤에 있는 팬으로서는 와, 팀이 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윤동이라든지 김민석은 황성빈 선배를 넘어서면 되겠구나.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황성빈 입장에서는 따라잡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요. 지금 제가 황성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신윤우, 신용수, 구 신용수죠. 신용수도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롯데의 외야에 좌타 외야수들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우타 외야수가 희소성이 좀 있어서 좌투수 상대로 해서 스페셜리스트로 신용수를 쏠쏠하게 써먹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렇게 윤동이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신윤우도 조심해야 되죠. 좀 이제 긴장을 타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경기에 신윤우가 다 나왔는데 뭐 그런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주지해야 될 것은 이제 연습 경기고 두 경기밖에 안 했다는 거죠.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도 두 경기만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또 팬의 입장에선 일희일비하는 것도 재미니까요. 그래서 신윤우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황성빈, 신윤우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레벨로 보게 되면 장두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더 기회를 받기 힘들어지겠죠. 최민재도 그렇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렸던 선수가 고승민이죠. 고승민은 다들 이제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삼성과의 첫 경기에서 안타는 한 개밖에 없었지만 타구질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 렉스 다음으로 타구질이 좋았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확실하게 그 야잘잘의 느낌? 그 윤동이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타이밍을 맞춰서 친다는 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승민은 이번 시즌 그냥 우익수 한 자리는 맡아나서 어떤 큰 부침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 개취입니다. 사실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황성민이 확실한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고승민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황성민을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렉스 고승민은 한 자리씩 받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황성빈 자리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외야수 쪽에서는 안곤수가 올해 좀 키포인트, 키플레이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사에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오후 1시에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중계라도 할까. 이 재밌는 얘기를 나만 혼자 보기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할까 했는데
또 이제 낮에 누가 볼까 싶어서 안 했고 그렇습니다. 여튼 제가 이제 백수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구하기 전까지는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하고 그럴 겁니다. 아, 또 뭐 채팅창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한번 채팅창 볼까요?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시청자 수는 한 100명 이하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볼까요? 라망님,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그리핀님께서 내야수는 안 키울 것인지, 이게 약간 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롯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는 걸 보게 되면 확정을 잘 안 지으려고 한다는 느낌, 저만 느낍니까? 이 어린 선수들의 포지션 혹은 뭐 역할, 기회의 부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누군가를 밀어준다 이런 걸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동희 같은 경우를 크게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내야수로 입단을 시켰고 내야 훈련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유격수는 아니고 삼루수로. 근데 갑자기 벼랑간 내야가 아니라 외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시즌 말미를 지나서 한 스토브리그 한 초입쯤에는 벼랑간 또 윤동희를 내야랑 병행한다고도 얘기를 하다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다시 또 외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해줬으면 좋겠다. 윤동희를 좀 내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팀에서는 일단 그냥 약간 오픈 시켜놓고 이것저것 시켜본 다음에 잘하는 데다 그냥 고정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도 사실은 성격이 느긋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한 선수를 특정 포지션에 박아놓고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롯데가 야수의 유망주들을 육성하는 방법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픈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결말을 이제 열어놓는 열린 결말 하여튼 열어놓고 지금 계속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보통 해당 선수들은 내 주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해서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 부분 같고 그런 선수들의 멘탈 좀 칭찬하고 지금처럼 멘탈 잘 잡아서 잘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롯데에 뭐 큰 기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윤동희가 뭐 포지션이 여기네 저기네 여기네 저기네 왔다 갔다 하지만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싹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윤동희의 배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윤동희가 장차 롯데 레귤러가 되냐 안 되냐에 돈을 걸어라. 그러면 좀 큰 돈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런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끼리 뭐 하는 얘기죠. 제 의견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영상을 올리거나 이렇게 라방을 할 때 너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 제가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손가락 아프게, 눈 아프게 악플 다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지만 멘탈이 두부 멘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고, 오늘 또 유강남이 롯데 유니폼을 입고 첫 타석에 들어섰는데 첫 타석에 초구를 쳐서 좌전 안타로 이제 신고식을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안 믿겨요. 유강남이 우리 선수라는 게. 아마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제 삼성도 그랬겠죠. 강민호가 삼성 선수라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그들의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강남이 롯데 유니폼을 입고 주전포수로서 안타를 친다? 우리 투수들의 공을 받아준다? 공을 흘리지 않는다? 블로킹 했는데 앞으로 떨어뜨려 놓는다? 이 모든 것들 좀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습 경기를 보면서 유강남을 좀 이렇게 우리 팀의 선수로서 선수라는 걸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LG 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LG 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보면 LG 팬들이 아 유강남 잘 데려갔으니까 잘 쓰세요 이러면서 되게 쿨한 척 하잖아요. 마치 뭐 유강남은 LG가 놓칠 줄 알았다는 듯이 유강남 없어도 괜찮이 돌아갈 것이라는 듯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차명석 단장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살짝 제가 변태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분이 좋아지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말인지 알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그냥 아 우리 유강남 데려와서 우리가 되게 잘 써먹을게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걔가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유강남이 어떤 선수인데 막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너 참 속상하겠다. 근데 나는 기분이 좋은. 그래서 올해 유강남을 얻었다는 게 롯데에게는 정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연습 경기 두 경기를 제가 지켜봤는데 삼성전에서는 이정훈이 마스크를 썼고 유강남 대신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강남 다음에 지시환이 마스크를 썼죠. 솔직히 여러분은 그 이정훈이 백업이 되는 게, 그러니까 백업 포수로서 이정훈하고 지시환이 있다. 정보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변론을 치고,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강남은 당연히 주전이고 이정훈하고 지시환 어떤 선수가 더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선호도? 이정훈이 1번, 지시환이 2번. 대부분이 지시환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정훈의 그 아마 시절부터
기아로 와서의 이제 프로 경력까지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 이정훈이 실질적으로 그 포수 마스크를 썼던 경우 그 실전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기아 팬이 없어서 물어보진 못했는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주 포지션이 포수긴 한데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포수 마스크를 쓴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커리어 전체 경기 대비로 봤을 때. 그럼 이 선수를 근데 이 선수가 타격은 좋아. 그러면 이제 기아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고 기록지를 보니까 그래서 기아가 포지션 변경을 노렸구나. 1루수로도 보내고 좌익수로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수로서의 이정우는 사실은 미지수다. 확실하게 뭐 커리어가 누적돼서 이 선수가 믿고 한번 맡길 만한 배팅할 만한 혹은 기다려 볼 만한 선수다. 이렇게 확정되게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이정훈의 포수 출장 기록은 나중에 제가 찾아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시와는 계속 이제 줄곧 포수로 뛰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입스였는데 지금 연습 경기 한정으로 제가 이제 지시환의 모든 1부 뭐 A부터 Z까지 다 파악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연습 경기 한정으로 송구가 상당히 안정됐고 그 2루 롱택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도루 저지도 했는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팬들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게 보고 불안하게 보는 게 뭡니까? 투수한테 공을 받은 다음에 다시 리턴 시켜주는 송구 자체가 불안하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 요소인데 그런 부분도 다 개선된 거로 보이죠. 일단은 수비 쪽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만 보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완벽한 수비는 아니더라도 공을 흘리거나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좀 해결되는 지시환이라고 그러면 방망이에서는 확실하게 믿음이 가잖아요. 오늘도 안타를 쳤고 그래서 그리고 투수 지금 현재 롯데 투수들하고 합도 많이 맞춰봤고요. 그래서 주전 유강남의 백업은 일단은 지시환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우는 여차하면 포수를 볼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뭐 대타 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쓰지 않을까 쓴다면 저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했을 때 이정훈이 지금 스프링 캠프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뭐 이번 시즌에 1군에 바로 올라온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입장이에요. 좀 냉정하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팬이 계시면 좀 죄송스럽고 한데 저는 이정훈은 터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약간 좀 고루한 생각, 좀 고정관념 같은 생각, 이걸 한 번 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방출된 선수들 있잖아요. 방출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들. 이번 시즌 롯데가 겨울에 데려온 선수들이 뭐 신정락, 윤명준, 차우찬, 뭐 누구 있죠? 이정우,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안권수. 이 선수들은 팀 전력에
도움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면 너무나 좋은데 안 해 줬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 신인 지명을 할 때도 이런 거 정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말하면 욕먹으니까 되게 뭔가 되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같잖아요. 그 신인 지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제 의견을 이제 적극적으로 막 피력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상위권 지명 선수. 그러니까 2차, 뭐 1차 지명이 있을 때는 1차 지명부터 2차 3라운드 사이까지의 선수들이 즉시 전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라는 게 제 머릿속에 되게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다뤄달라. 그런 선수들을 좀 써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좀 잘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그들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야구를 보는 사람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채팅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창을 오늘 거의 안 읽었네요. 지금 방송을 켠 지가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음, 푸른 가습기님께서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반갑습니다. 최용우 같이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정훈이 최용우랑 비슷하게 여겨지려면 타격 성적이 훨씬 더 좋아야 될 테고,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건 지금 롯데 지금 팀 뎁스 자체가 타자 쪽에 상당히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정훈에게까지 기회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팀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정훈을 키우기 위해서, 이정훈을 써먹기 위해서, 이정훈에게 결과를 내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연 선뜻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정훈 말고 또 키울 만한 선수들이, 그리고 기회를 줄 만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의 롯데랑은 정말 달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최용우 정도가 되면 정말 롯데 입장에서는 땡큐고 엄청나게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정우라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향 팀으로 이제 어렵게 와서 이제 어떤 드라마를 쓰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롯데 외야진을 봤을 때 쉽지가 않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스 스토니님께서 손성빈 키울 시간이 충분해져서 행복한 거죠. 예, 그렇죠. 손성빈이 올해 6월 11일인가가 저녁이죠. 그러면 몸만 잘 만들고 경기 감각만 좋다 그러면 어, 시즌 하반기에는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최경철 코치님 잘 데려온 듯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경철 선수 시절에 참 싫어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괜히 우리 팀만 만나면 잘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뛸 때가 약간 뒤뚱뒤뚱 뛰잖아요. 그랬던 선수를 기억하는데, 이게 역시 인생은 돌고 도는 거고 어디서 무엇이 돼서 만날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 팀의 코치로 올 줄이야. 참 몰랐네요.
부산 우유님께서 안중열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안중열은 사실은 박세웅하고 같이 넘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컸고 잘했죠. 나름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너무 어이없는 부상,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으면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다운됐고, 이제 그 부상을 극복했다 싶었는데, 그리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서, 안중열이라는 선수는 참 재밌고, 롯데 팬의 입장에서는 볼거리를 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MH님이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 중에 현도원이 빠졌군요. 아, 윤명준도 있었군요. 오늘 맞아요, 맞아요. 윤명준도 있었네요. 예, 빠졌네요. 윤명준. 윤명준도 1이닝 무실점인가요? 윤명준이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여기에 붙어야 됩니까? 5이닝. 예, 윤명준 여기 붙어야 되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안건수 쭈니님께서 7회 이후에는 안건수 선수 목소리만 들린다. 예, 안건수 진짜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무에 있는 포수가 손성빈하고 김도환인가 보죠? 음, 그렇군요. 어, 김도환이 어떤 선수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는 척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고요. 김도환의 정도는 손성빈이 좀 잘 눌러서 뭐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왔으면 좋겠네요. 러브자이언츠님, 노진혁과 이학주는 상승 효과가 있어 보인다. 예, 오늘 이학주였나요? 미친 송구 하나 보여줬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노진혁, 이학주라는 이 두 선수가 제가 또 이제 또 롯봉이 차오르는데 이 두 선수가 롯데에서 같이 뛸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지금 이게 좀 말 그대로 뭐 판타지 리그 뭐 이런 데서나 해볼 법한 상상이죠. 물론 뭐 이학주가 운동 능력이 많이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게 진짜 롯데 팬이니까 섣불리 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2023년 기대가 정말 됩니다. 제가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진짜. 와, 유격수의 노진혁하고 이학주 이 두 선수가 버티고 있다? 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론민성님께서 중견수 제외하고 외야 포화 상태다. 그렇죠. 포화 상태죠. 시온 시온 킴님께서는 바꿔 키우고 싶어서 지금 포수가 너무 많다. MHJ님 포수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그쵸, 포수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포수들 퍼포먼스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수를 내보낸다. 다른 팀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선수.
딱히 없다는 게 좀 또 아쉬운 부분이죠. 시민님께서는 자완풀이 참 아쉽다. 예, 자완풀이 참 아쉬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방송에서 제가 김진욱이 아마 롯데에서는 선발로 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펜 기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사람은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의 어린 선수들 기용하는 걸 보게 되면, 특히나 롯데에서는 섣불리 단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섣불리 확정을 짓고 있는데, 단정을 짓고 있는데, 김진욱이 또 불펜으로 나와서 잘 던졌죠. 김진욱 던진 거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물론 그 방송에서 최고 구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뭐 공의 구종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서 정확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간결해진 느낌이 들고, 그 비시즌 동안 자이언츠 TV를 통해서 나왔던 배영수 코치가 이제 어 김진욱의 이제 어깨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 어깨가 자꾸 들려서 타겟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깨를 묶어놓고 하는 훈련을 좀 보여준 걸 봤죠.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이 빛을 발하는 건지 몰라도 김진욱의 제구 자체가 날리는 공이 거의 없더라고요. 땅에 박히는 공도 거의 없고, 그래서 어? 내가 알던 김진욱의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완풀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연습 경기 한정으로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짜증날,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경기 한정으로 김진욱이 던진 모습을 봤을 땐 의외로 불펜에서 김진욱의 존재감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선수가 누구일까요? 서준원. 예, 그렇죠. 서준원. 서준원도 실질적으로 어떤 뭐 삼진을 많이 잡았다든지 뭐 상대 타자들이 엄청나게 헛스윙을 해대던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정말 확실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그래서 저는 서준원하고 김진욱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공을 안정적으로 던지는 선수들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코치들의 역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경기는 아무리 옆에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뭐 한들 간에 정작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안 하면 말짱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코치들이 아무리 명코치가 달라붙어도 선수들이 그거를 실전에서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 연습 경기 삼성전에서 서준원하고 김진욱이 던지는 걸 보고, 아닌가? 코치가 뭔가 원포인트를 탁 집어주면 선수들이 달라지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론 제가 김현우 코치도 그렇고, 오늘 자이언츠 TV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현우 코치가 서준원을 탁 이제 옆에서 코칭하는 걸 보고 그 옆에서 약간 케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유대 관계를 쌓는 걸 봤을 때, 정말 선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 정말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준원, 김진욱의 변화에 정말 좀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민석이 삼성전에 던졌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롯데 팬들만 있으니까 그거 그냥 계속 연승을 하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할 건데 이민석 이 친구 던지는 거 보면 정말 쉽게 쉽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저뿐 뭐 이런 말 누가 못하겠냐마는요. 저는 이민석 공 던지는 거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고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계속 거론하면서 칭찬했던 선수들 있죠. 서준원, 김진욱, 지금 이민석, 그 다음에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윤동희, 김민석. 정말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 이들이 이제 미래에 잘할 거가 기대되기도 하는데 더 좀 약간 흥분되는 거는 이번 시즌에 잘할 것 같다는 거죠. 언젠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2, 3년 후, 한 5년 후에 잘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 선수들이 당장 올해 혹은 내년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빡 드니까 참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연습 경기 할 때 옆에다 유튜브 채널 뭐 중계 방송하는 KNN 띄워놓고 제가 입중계를 하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막 칭찬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입중계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으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엄청나게 선수를 칭찬을 해왔는데 욕까지는 아니고 좀 실망스러운 선수들도 있었죠. 특히나 그 삼성전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선발로 나왔던 정성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펜으로 나왔던 정태승 이제 플레잉 코치 뭐 실망이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망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정성종이었으면 이런 경기를 했겠다 싶을 정도의 성적을 냈고 정태승이라면 이 정도 했겠지 했을 만큼의 그냥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망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정성종은 상당히 재구 불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코치를 하면서 다시 선수로서의 이제 갈증을 느껴서 다시 플레인 코치라는 선택을 해서 돌아온 정태승도 그냥 우리가 알던 정태승의 모습 그대로였죠. 스트라이크보다는 볼을 엄청나게 던집니다. 물론 연습 경기 첫 경기고 정성정도 좀 긴장했을 수 있고 정태승도 오랜만에 다른 팀과 하는 연습 경기 실전 경기에 긴장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정성정 모습, 원래의 정태승 모습 이랬다.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우리 안 감독님이 나오는 얘기하는 게 있죠.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인상적인 선수가. 아, 진승현이 있네요. 진승현은 다른 공은 제가 이제 뭐 하필이면 진승현 던질 때 잠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풀로는 못 봤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봤던 게 커브였어요. 이 선수는 일단 살도 많이 뺐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거를 이제 보면서 손끝 감각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 선수들이 너무 퍼포먼스가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만 느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뭐 2월 28일 경기, 그러니까 삼성전은 아마 저는 백수니까 전 집에서 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루팡 월급 도둑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고, 그래서 다 아실 거고요. 오늘 경기는 또 보셨을 거고,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렉스 타고질 미쳤죠. 뭐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았고 뭐 안타를 많이 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제 주변에서는 렉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작년에 성적은 좋았는데 너무 스몰 샘플이고 시즌을 온전히 치르지 않았고, 각 팀에서 그 현미경 분석 뭐 이런 류의 어떤 약점 파고들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풀타임 시즌을 치러야 되는 이번 시즌에 렉스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렉스의 활약을 상수로 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계세요. 제 주변에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야구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렉스가 치는 걸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렉스가 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렉스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계속 높게 유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렉스 뭐 아까 제가 제 친구 그 LG의 유강남 얘기할 때 제 친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상대가 우리 팀을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린 것처럼, 렉스의 타격을 보면서 그 때는 아마 라이온즈 TV 채팅창을 제가 봤던 것 같은, 유튜브 채팅창을 봤던 것 같은데, 렉스가 등장할 때부터 삼성 팬들이 엄청나게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약간 그 우리 팬들끼리, 우리가 우리 전력을 두고 우리 선수를 두고 우리 선수 잘하네 못하네 얘기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고 좋은데, 다른 팀 팬들이 우리 선수를 두고, 야 너네, 야 진짜 무섭다, 그 선수 좀 우리가 좀 상대하기 어렵겠는데 이렇게 막 평가해주면,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 중에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렉스입니다. 렉스 나왔을 때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이 이사모님은 LG 팬 같으신데 유강남 선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잘 응원하고요. 유강남 응원가 주신다는 얘기가 돌던데, 주시면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강남 응원가가 뭐죠? LG의 유강남 오, 이거죠? 이제 거의 롯데로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롯데의 유강남 오, 감사합니다. 세이 이사모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일 경기도 아마 저는 집에서 볼 텐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일할 텐데 저는 집에서 놀고.
아, 그래도 롯데 야구 있으면 재밌죠. 근데 보니까 내일 롯데 야구 할까요? 뭐 비 소식이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쭈니님 작업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내일 만약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내일 뭐 내일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내일 만약에 야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입중계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든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한번 혼자서 쪼잘쪼잘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간에 요즘에는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했을 때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저작권 침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할 때는 거의 다 유튜브 음원을 쓰거든요. 그 무료 음원이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어가지고 그 영상은 못 쓰게 됐고 오늘도 제가 오프닝에 노래를 썼는데 과연 또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은 그 야구로그 긴 거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연습 경기가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제 좀 이렇게 목표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 없이 입중계입니다. 영상 없이. 예, 영상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민석이 나오면 김민석 초구, 스트라이크, 헛스윙, 2구, 파울, 3구, 우측, 홈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중계하면서 이렇게 적어놔야 내려가는 거죠. 영상은 쓰면 안 되죠. 영상 쓰면은 그거는 이제 또 신고 당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했는데 아니면 말고요. 안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다른 이제 뭐 스트리머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유튜버들은 방송 켠다고 예고를 하잖아요. 커뮤니티 게시물이라든지 언제 방송 키니까 그때 봬요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지금 벌써 또 12시가 넘었네요. 12시가 넘으면 이제 저야 백수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또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안녕히 가시고 좋은 꿈 꾸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지금 할 일도 없으니까 준비한 건 다 끝났어요. 준비한 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쭈절쭈절 혼자서 한번 잡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뭐 의견 올려주시면 읽도록 하고요. 이제 좀 제가 키보드를 친다든지 마이크 그 마우스 이제 클릭 소리 뭐 이런 게 좀 시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12시 20분 이후로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가실 분 이제 주무실 분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무슨 방송인가 싶죠. 제 맘대로 방송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볼까요?
요즘에 뉴스거리가 뭐가 있어요? 롯데 뉴스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안건수요. 안건수는 중견수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두산 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게 범위가 엄청나게 넓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수비 포지션 얘기를 할 때 막 이런 거 있죠. 야, 너 그 선수 되게 수비 잘해?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선수 잘해. 이렇게 탁 떨어지게 말해주면 정말 좋은데, 이런 유의 얘기들. 아, 그 선수 수비, 뭐 중견수 수비 볼 수는 있어. 이게 말이야, 방구요.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볼 수는 있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어렵고 이 평가라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팀 그 윤동이를 봤을 때 윤동이 얘기를 오늘 많이 하잖아요. 윤동이의 주 포지션은 유격수란 말이죠. 근데 삼루수를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중견수도 보고 우익수도 봐요. 그러면 윤동이 수비 잘해? 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수도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안건수의 주 포지션은 우익수죠. 어깨도 되게 좋고 한데 우익수지만 중견수도 볼 수 있고 그만큼의 이제 수비 커버해지게 되고 발도 빠르고 어깨도 좋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우유님께서 롯데 팬으로서는 이기적이겠지만 박세웅, 김원중 어깨 아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잘해도 군면제 혜택도 없는데. 뭐 군면제를 떠나서 이제 지금 이 박세웅하고 김원중 어깨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김원중보다 박세웅의 어깨는 좀 걱정이 됩니다. 2014년도에 이제 부터 박세웅 공을 던지기 시작했죠. 2014년도에 KT가 2군 리그에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 1군에 이제 1군 리그에 합류해서 시즌을 뛰었는데 박세웅은 꼬박꼬박 계속 선발로 돌았어요. 그 로테이션을. 그래서 소위 그 마일리지라고 하죠. 투구 마일리지, 이닝 마일리지. 박세웅의 이닝 마일리지가 나이 대비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 정도 해서 박세웅이 군대를 가길 바랬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1년 미루고 팀과 그 BFA 장기 계약을 또 맺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박세웅의 좀 그 이닝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쌓였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큽니다. 정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서 즉 군면제랑 지금 부산우님이 말씀해 주신 군면제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 선수의 그냥 건강이 좀 걱정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걱정을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비슷한 논리로 구승민이 최근 3년간 160이닝 플러스를 계속 던졌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180이닝 이상을 계속 던졌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걱정이 돼요. 저는 이게 야수들은 풀타임으로 뛰는 것 자체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투수들의 그 이닝 마일리지, 투구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저는 좀 큰 사람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선발 쪽에서는 박세웅, 불펜 쪽에서는 구승민에 대한 걱정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이제 스트레일리 뭐 나이는 숫자일 뿐 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스트레일리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작년 시즌인가요? 작년 시즌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맨 너는 걱정만 하고 이겼으면 좀 좋아하기도 하고 좀 좋은 소리도 해야지. 이긴 경기에서도 맨날 뭐 이게 좀 걱정이다. 뭘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이것저것 그냥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 경기는 걱정할 그런 이제 어떤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경기는 그냥 즐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야구를 보시면서 아, 저랑 비슷하게 특정 부분에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젤리아드님께서 샌프란시스코가 마차도 4,600원 연봉 보조. 아, 그렇죠. 아, 슬프네. 저는 이제 직장인도 아니기 때문에 4,600억, 4,600만 원도 없는 사람. 아, 아, 현타가 오네. 4,600억이 문제가 아니라 4,600만 원도 없어요. 아휴, 아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성별이 어떤지, 다 제가 모르고, 그냥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아, 화이팅 하는 거 말고 뭐 할 말 있나? 아니, 저 집 산다고 대출 끌어가지고, 대출이 몇 억이 있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서 백수로 지내면서 이렇게 아 현타 오네. 이렇게 유튜브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게 즐겁게 즐겁게 다른 얘기 또 지금 네이버 스포츠란을 보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제가 보는 걸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보니까 이제 그 FA 트래커라고 하죠. FA 트래커라고 하면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 진로가 정해졌는데 정찬원하고 강리호 이 두 선수만 지금 아무 그게 없죠. 글씨를 기어볼까요? 이 두 선수만 지금 뭐 미아가 되나 마나 막 이런데요. 제가 작년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초인가 작년 연말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공식적으로 들은 걸로는 정찬원하고 뭐 물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정찬원하고 롯데하고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이제킹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낀 팀이 LG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찬원하고 롯데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소속팀인 LG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친정? 요즘에 친정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원 소속팀이었던 그 LG가 좀 중간에 끼어서 데려가려고 좀 간을 봤다. 그래서 약간 롯데랑도 얘기가 참 진행이 되다가 말았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벌써 2달 전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협상이 진척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정찬원은 미아 아닌 미아가 될 텐데, 지금 근데 이제 정찬원하고 롯데랑 연결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야구부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왔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혹은 아니 그다 저 포함입니다. 롯데 팬들 사이라고 해서 뭐 다른 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포함해서의 표현이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약간 옥상호가 아니냐. 정찬원을 데려와서 롯데가 만약에 그냥 중간에 어떤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롯데가 만약에 정찬원 데려오는 거는 과연 롯데 팀의 전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아마 각 그 야구 게시판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키움에서는 정찬원을 보상 선수 없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B등급이지만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돈으로만 데려온다. 선수 유출이 없다. 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싸지만 우리가 신정락, 차우찬, 윤명준, 김상수 이런 선수 데려오는 거랑 비슷한 연장선상 아닌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 이상의 선수 유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데려오면 그 또한 또 어떻게든 써먹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 선수까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데려오는 거는 이건 아니올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메이드가 된다, 뭐 계약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 충분히 환영해 줄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리호는 그냥 뭐 이제 선수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현역 연장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리호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실, 처신, 혹은 강리호가 했든 아니면 강리호 대리인이 뭔 잘못했든 간에 뭐 이런 식까지 흘러왔을 땐 제가 볼 때 그냥 오피셜로 뭔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물쩡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제 성격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지금 현재 시점 너무 어정쩡하잖아요. 이러다가 뭐 만약 불러주면 오겠다는 겁니까? 그냥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강리호는 없는 선수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강리호는 그렇고, 정찬원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서 데려오면 또 그 나름대로 팀의 투수진의 뎁스를 두텁게 해주는 역할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산 우유님께서 이게 그 강리호의 그 워딩들을 보면 그냥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부산 우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완 원포인트 포지션이 어때서 뭐 그런 거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혹은 프로에 진입도 못하는 선수들도 수두룩 빡빡하고 1군 마운드에서 공 한 개만 던지겠다는 선수들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프로 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리호가 그러니까 강리호 선수 본인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게 와전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누구도 속편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기사상으로 봤을 때에 나오는 워딩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좀 괴리가 있고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수 입장에서는 여론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단을 압박하게끔 하는 게 언론 플레이잖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강리호는 지금 최근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한 게 정반대 일을 했죠. 만약에 강리호가 차라리 노코멘트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롯데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와 협상을 하고 있다. 난 언제든지 롯데와 협상이 잘 된다면 뛸 의향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롯데 팬들 지금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자완풀이 너무 안 좋은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야 어지간하면 강요 잡지 롯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구단을 압박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했다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어서 본인 발목을 잡은 그런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정찬원은 약간 뭐 오면 좋고 여기는 이제 없는 선수 안녕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이게 그 뉴스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은 김민석이 2002번 시즌 1군 개막 엔트리에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김민석이? 오케이. 어차피 지금 그거 하게 하니까 우리 한번 집단 지성을 한번 해보죠. 집단 지성. 지금 1군 엔트리가 28명이죠. 이게 맞나요? 28명? 맞는지 아닌지 피드백을 주세요. 이게 집단 지성 이제 상호 이제 맞춰서 가게요. 1군 엔트리 28명 맞나요? 일단 얘기 안 해주시네. 그래서 맞죠? 28명. 그러면 일단 한번 무지성으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주전부터 보면 전준우, 안치홍, 노진혁, 야수부터 보겠습니다. 야수, 노진혁, 유강남, 렉스, 고승민, 황성빈. 이름이 갑자기 욕먹을 뻔했네. 황성빈, 또 누가 있지? 정훈, 한동희. 이거 순서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데 쓰는 거예요. 정훈, 또 누가 있지? 이학주, 또 누가 있죠? 안건수. 내야 외야도 구분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봅시다. 내야 외야를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공은 한동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내야, 외야. 지시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수까지. 예, 포수도 나누죠. 유강남, 지시환. 여기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정훈이 왜 외야로 가 있어? 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학주도 왜 여기 와 있어? 이학주 저기 치워. 정훈이를 치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렇게 됐나? 예. 그러면 포수 2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야 6명. 외야 4명. 그럼 이제 투수 선발 선발 일단 적어보죠. 선발 털보, 반즈, 박세훈, 나균원. 누가 있죠? 한현희 뭐 이렇게 되고, 불펜 서준원, 뭐 이민석, 구승민, 김원중, 김도규. 또 누가 있지? 김진욱. 최준용. 깜빡할 뻔했네. 일단 여긴 5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명. 일단 7명. 일단 요렇게 일단 보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시켜보죠. 추가해야 될 선수. 야수 쪽에는 누굴 추가시켜야 될까요? 야수 쪽에는 신정락. 여기 신정락이요. 좋은 의견. 신정락. 김상수요? 김상수. 최이건은 저는 최이건 모르겠네. 여기 일단 김민수. 일단 여기는 김민수. 여기는 좋아. 뭔가 집단지성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상수를 후보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여기 이호연. 이거 재밌는데요? 차우차는 아마 하반기에 된다니까 여긴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진승현.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12명, 24명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28명인데? 윤동이. 윤동이 그렇게 칭찬해서 윤동을 뺐네. 박승욱도 있네. 미쳤네. 여기 또 신인우도 있고. 미쳤네요. 진짜. 장난 아닌데? 여기 들어갈 만한 선수만 5명? 이렇게 되면은 야수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 17명이네. 김민석까지? 오케이. 뭐 다 넣고, 그 다음 빼면 되죠. 김민석까지 하면 6명 되니까 18명. 빡세네.
여기 2명. 그러면 총 잘리네. 이렇게 하면 14명이네. 이렇게 하면 32명이 되는데요. 와. 지금 보면 한번 지금 해주신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포수는 유강남 지시환, 내야에는 전준우, 안치홍, 노진혁, 이학주, 정훈, 한동희, 외야는 렉스, 고승민, 황성빈, 안건수. 요렇게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해서 또 12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민수, 이호연, 윤동희, 박승욱, 신윤우, 김민석까지 6명이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 선수 다 넣게 되면 18명이에요. 야수만. 1군 엔트리가 28명인데 이 선수들만 해서 18명이니까 그럼 투수 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게 되겠죠? 8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8명이구나. 그러면 이제 투수 쪽을 보게 되면 뭐 스트레일리, 반지, 박세웅, 나균아, 한현희는 고정이고요. 5명. 그다음에 서준원, 이민석, 구승민, 김원중, 김도규, 김진욱, 최준용, 신정락. 이렇게까지 해서 8명. 13명은 이제 고정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김상수, 진승혁까지 2명이니까 15명이에요. 이러면 우리 롯데는 33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문경찬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일단 늦게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윤명준, 문경찬 이렇게 하면 4명이 되고 그러면 몇 명이 되죠? 12, 17, 17명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누굴 빼야 됩니까? 이제 1군 엔트리는 28명입니다. 근데 지금 거론된 선수가 야수가 18명, 투수가 17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누굴 빼야 될까요? 그러면 보면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엔트리 확보를 위해서 뭐 선발 한두 명을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보자는 거죠. 그냥 28명 맞추는 거죠. 그냥 28명. 28명 맞추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선발 5명은 픽스. 네, 불펜에서 보게 되면 서준원, 이민석, 구승민, 김원중, 김도규, 김진욱, 최준혁까지는 사실은 뺄 선수가 아무도 없죠. 사실 신정락도 그렇고 뺄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4명이 그냥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4명은 이 약간 깐부? 빼도 그만 안 빼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선수들 빼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선수를 빼면 13명, 13명으로 하고 아까 했던 선수들 뒤로 빼면 이렇게 해서 투수 13명을 일단 기본으로 가고 이 야수를 15명으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포수 내야 외야 쪽도 크게 뭐 손댈 데가 없어 보입니다. 12명. 그러면 3명만 여기서 이 중에서 3명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계산이. 그러면 여기가 15명이 되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누구냐? 그러면 저는 신윤호는 뺄 거고 저는 요렇게 뺄 저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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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5명, 13명 요렇게 마음껏 전 요렇게 해서 15명, 13명에서 1군 엔트리 28명 뭐, 뭐 제가 무슨 공신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야, 이게 지금 엄청 집단 지성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픽스라는 거죠. 요렇게는 픽스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는 픽스예요. 요렇게는. 여기서 더 넣고 빼고 할 선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뺄 선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 12명, 13명이니까 나머지 3명인데 3명. 이 3명은 가격 개치죠. 그죠? 개치.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롯데 현실이에요. 근데 롯데 현실 이러면 되게 안 좋은 뉘앙스 같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 겁니다. 롯데 팬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지. 다른 팀이 보면 뭐 롯데가 그렇지 뭐 이러는데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보면 뭐 이런 숫자들은 빼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진짜 더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선수 중에 최희건 맞죠? 최희건. 그다음 또 누가 있지? 이태현도 있고 뭐 이 정도가 또 즉시절 뭐또 거론될 만한 선수고 야수 쪽에서는 이 선수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최희준인가요? 최희건이 아니라 최희준. 예. 그래요? 정태승도 넣어줘요? 예. 넣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꽤 괜찮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방송은 1시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 롯데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야기할 거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도 예, 더 얘기는 없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볼까요? 또 다른 뉴스가 뭐 있나? 다른 뉴스에 뭐 있나 볼게요. WBC가 언제 합니까? WBC가? WBC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언젠가 얼마 안 남았네요. WBC도. WBC 우리가 잘 할지 모르겠네요. 할라 마드리님께서 이 전력으로 가을 야구 못하면 심각한 거다. 롯데가 오래 잘하자. 예, 정확히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잘해야 될 건데 그냥 우리 팀 선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그냥 그 야구 팬의 입장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단 국제대회 잘하면 야구 붐이 일어나고 더 재밌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되는 거니까 좀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실 큰 관심은 없지만
예, 주연님께서 코칭 스태프 역할이 중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올해는 코칭 스태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저씨 그냥 아재스러운 말이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지 않습니까? 구슬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꿰지 못하면 이거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올해는 좀 서슬퍼런 칼날을 최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휘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롯데는 이기는 야구보다 지는 야구를 많이 해서 이기는 팀의 입장에서의 운영을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항상 다른 팀을 볼 때, 야, 무슨 저런 충격요법 혹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옆에서 항상 남의 팀의 것만 이제 지켜봤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혹사라든지 무리한 어떤 작전, 무리한 기용만 아니라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올해는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건강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는 올해 잘 하겠죠. 갑자기 코칭 스태프 얘기하니까 텐션이 딱 떨어지네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걱정이고, 잘 할 거라는 믿음으로 봐야죠. 오늘 노진혁 치는 걸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 NC 단장이 뭐 라이브 방송을 했나 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제가 전 짤로만 봤는데 그때 NC 팬들 복장 터지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뭐더라? 양의지 잃고 노진혁도 잃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세혁을 데려오면서 박세혁의 이제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뭐 조금 돈을 더 많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달려 있는 댓글이 야 그러면 노진혁을 왜 안 잡았냐?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면 다른 팀에서 자꾸 노진혁을 아깝고 뭐 놓친 선수를 아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오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역시나 잘 데려왔다. 그런데 노진혁이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기대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 노진혁을 유격수로서 얼마나 쓸 것이냐. 그리고 노진혁도 솔직하게 잔부상이 계속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용할 것이냐 이거죠. 선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칭 스태프의 역할과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팬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 감독만이 아는 거죠. 노진혁을 어떻게 얼마만큼 유격수를 쓸 거냐, 3루수를 쓸 거냐, 혹은 1루수를 쓸 거냐, 지명타자를 쓸 거냐, 대타를 쓸 거냐. 그러면 혹시라도 노진혁이 없는 그 유격수 자리는 이학주를 쓸 거냐, 박승욱을 쓸 거냐, 뭐 김민수를 쓸 거냐 등등 이런 선택을 서튼 감독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어버버버버버버 그냥 노진혁
주전 유격수로 4년 50억으로 데려왔으니까 난 몰라. 그냥 우리 유격수는 노진혁이야. 계속 풀타임으로 이닝 굴리고 또 이학주 안 써서 이학주에 또 감각 없애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답 없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리라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하기를 믿습니다. 아, 예. 1시가 넘었네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방송 키고 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100분이 넘게 듣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방송 킬 테니까 예고는 안 할 겁니다. 예고하는 거는 좀 창피해서 예고는 안 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